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우입니다. 여기는 지금 안데스 산맥 자락에 있는 어느 곳입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시작해서 리오 블랑코까지 버스를 타고 점핑을 해갖고 안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리오 블랑코에서 이제 까라콜레스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주 그냥 험한 그 달팽이처럼 이렇게 막 꼬여 있는 달팽이 나사선처럼 아주 그냥 길이 험한 그곳을 넘어서 이제 지금 여기 멘도사 가기 직전 작은 도시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지금 가는데 거기서부터는 또 버스를 타고 멘도사까지 갈 겁니다. 멘도사부터 그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는 무조건 버스입니다. 이제 오늘 설명할 주제인데, 사실은 그동안 남미에 와서 안데스 산맥을 작은까지 좀 전에 다 따져보니까 5번째더라고요. 콜롬비아에서 한 번, 그 다음에 페루에서 2번,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에서 또 한 번. 파타고니아 길은 전체가 안데스 산맥 길을 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번에 산티아고에서 멘도사까지의 안데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또는 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전거 타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 호불호가 갈리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두 길이 있다 칩시다. A 길이 있고 B 길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A 길은 약간 우회를 해가지고 평평한 길을 가는 게 있고, B 길은 아주 높낮이가 심한 산길이 있다 칩시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저는 무조건 높낮이가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업다운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정확한 예시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2022년 제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일부하고 까미노 산티아고 델 노르테, 까미노 산티아고 길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리비 모양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걷는 프랑스 길입니다. 그 까미노 산티아고 길이라고 합니다. 그걸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 곳은 까미노 산티아고 델 노르테거든요. 곧 해안길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물론 까미노 산티아고 길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 기록에 보면은 까미노 산티아고 델 노르테, 그게 이제 라코스타 해안 지방의 절벽길을 따라서 주로 걷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 1.5배 더 힘들대요. 저는 어느 걸 선택하느냐 그러면 무조건 두 번째 걸 선택합니다. 왜? 경치가 더 멋있잖아요. 밋밋한 것 가는 데보다 산길을 가면은. 그 다음에 모로코 가서도 그냥 이렇게 유명 관광지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모로코의 가장 큰 산. 제가 포르투갈 가서도 몬타냐 데 에스트레이아, 에스트레이아죠. 별들의 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을 넘었거든요. 오늘 주제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왜 너는 그냥 밋밋한 길. 저는 지금 여행 방식이 일반 자전거 여행자, 세계 여행자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세계 여행자들은 대부분 그냥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주구장창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뭐 페루 같은 페루를 쭉 내려가고 이러는 거죠.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길게 여행할 거예요. 한 나라에 보통 한 2, 3개월씩 하니까요. 그럼 어디를 가냐? 그러면 예를 들면 페루에 도착하면은 리마에서 현지인 친구들한테 물어가지고 자전거 타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에 맞는 코스가 어디냐? 거기 가르쳐주면 거기 가서 예를 들면 페루의 까마르카, 차차뽀야스, 누에보, 띵고 이런 지역 북부 산악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리마로 버스 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쿠스코까지 이제 또 자전거를 타고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자전거 여행자들은, 세계 여행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애들은 그냥 쭉 이어서 하죠. 저는 한 9개월 하고 다시 한국 돌아갔다가 또 3달, 2달 가족도 관리하고 또 친구들도 보고 다시 또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왜 너는 그렇게 안데스를 5번이나 넘고 각 나라마다 가면은 그렇게 산길을 좋아하냐 이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뭐 어느 게 더 우월하고 어느 게 더 열등하다는 걸 얘기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가는 원리, 그 다음에 우리의 스포츠의 어떤 원리, 그걸 한번 내 나름대로 배운 것과 내가 공부한 것과 내가 체험한 것을 결합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게 더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건 뭐냐면, 인생에서도 노 페인 노 게인은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산악자전거 동호회나 등산 동호회가 추천하는 식당은 가지 말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산악 자전거를 타고 산을 그렇게 힘들게 오르고 내리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은 아무것도 다 맛있잖아요. 제가 산에 가기 전에 자두를 하나 사 먹었는데 산을 위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아껴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이거 먹어봐 정말 맛있다 했더니 먹더니 전부 다 왜 이리 싱글 뭐가 맛있냐고요. 그때 먹어보니까 정말 시고 맛이 없더라고요. 산 위에 올라가서 먹으면 다 맛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좀 길지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평화의 댐에 있는 해산령을 제가 처음 갔을 때입니다. 저는 뭐 한국에서도 해산령, 운두령, 백봉령, 미시령, 대관령 영 웬만한 데 나갔습니다. 백두대간도 좀 했고요. 해산령을 처음 갔는데 이제 화천에서 평화의 댐까지 가는 화천댐 위에 다음으로 있는 영이 이제 해산령이에요. 지금이야 뭐 거기 가서 오르면 뭐 그럭저럭 이 정도 산이었군. 왜냐면 제가 뭐 인도 사나울리에서 포카라까지 그다음 뭐 그 파타고니아 종주길 그다음 여기 지금 안데스 5번 이렇게 등등등 뭐 엄청납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이 있었으니까 지금 가면은 뭐 그냥 그렇겠지만 자만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때는요 처음이잖아요. 처음 저는 그렇게 지루한 인생을 뭐 경험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그 이제 올라가면은 해산령 올라가면은 그 해산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뭐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그걸 딱 넘어서면 이제 다운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화의 댐에 도착을 하죠. 그때만 해도 평화의 댐은 공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완공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막 도로인데도 프로텍터까지 하고 막 헬멧 쓰고 이제 완전 준비해서 샥이 있는 캐논데일 그 MTB로 다운힐을 쐈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맛본 쾌감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제가 공부를 조금 했어요. 철학 공부를. 논술 강사였으니까. 아타락시아랍니다.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에 느끼는 과정은 엑스타즈와 응따즈가 있어요. 모라와 망한데 뭘 알아는 의미는 나한테 완전히 집중하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극단적인 상태가 모라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망하의 상태는 뭐냐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잃어버리고 모라의 반대죠. 그 두 개를 동시에 맛보는 거예요. 산악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되실 건데 그 산악 자전거를 타고 산 위에 어필을 한 다음에 다운힐을 하는 순간이 바로 이 모라와 망하를 동시에 느낍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가장 좋은 비유가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직접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헬기를 타고 그냥 그 뭐 어느 무스탕 뭐 에베레스트에 내려서 그냥 사진 찍고 왔다 이러고 다시 헬기 타고 내려오는 건 그거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본인도 그 모라와 망하를 못 느껴요. 그게 바로 아타락시아의 원리입니다. 그냥 내가 고생해가지고 어필을 올라갈 때 그 완전히 나한테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모라죠, 모라. 그 다음에 이제 엑스타즈. 엉따즈가 모란데 엑스타즈가 망하. 그 내리막길을 쏘면서 막 그 해산령 아래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산들을 보면서 막 진정한 아타락시아를 느꼈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이거 섹스할 때 오르가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 우리가 다운힐을 내리가즘이라고 그러죠. 어필을 오르가즘이라고. 그 우리가 산뽕이랍니다. 산뽕. 그 마라톤 날리는 사람 하는 사람들도 무슨 뽕 한다잖아요. 뽕. 네? 그 전에 마라톤을 최고의 운동을 치는데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그걸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게 엄청난 아타락시아 황홀경을 맛봤잖아요. 근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 평화의 댐에 가면 저는 당연히 숙박업소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식당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오후 한 3시인데 그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공사하고 있더라고. 사람들 물었더니 일로 가면 다시 양구 쪽으로 간대요. 그 내려온 거 해산용과 여기는 어떠냐 했더니 똑같대요. 크기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잘 때도 없고 그때만 해도 뭐 텐트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뭐 6.25 때 쓰던 트럭 한 대가 이제 글로 가더라고요. 뭐 그냥 무조건 막 좀 도와달라고 빌었죠. 그랬더니 젊은 청년인데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쭉 산길을 올라가서 이제 산 위에 도착했잖아요. 다시 아까지의 그 쾌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나에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또 다시 프로텍트하고 막 그 MTB 자전거를 이제 막 항을 하는데, 황홀경을 맛보려고 내려 쏘는데 내가 계속 했던 말은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왜 아까지 느꼈던 그 쾌감은 하나도 못 느끼는 거야. 뭐지 이거? 바로 이겁니다. 그 오르막을 개고생해서 올라가야 내리막이 황홀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기로 에베레스트에 도착하고는 황홀경을 느끼는 인간은 정말 가식적인,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면 그 황홀경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여러분들 그저 왜 산악인들과 MTB 동호회 사람들이 권하는 식당은 가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거 무조건 맞습니다. 산악 자전거 한번 타고 그 어느 식당 가서 이렇게 뭐 음식 먹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은 무조건 에베레스트나 안데스에서 먹은 거나 까미노 산티아고 산길에서 먹은 고기들이, 그게 바로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각 나라마다 가면은 험악한 산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하고 적성이 안 맞는 스포츠가 몇 개 있습니다. 정말 지루한 거. 저는 이렇게 머리 오래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골프도 제가 6년을 쳤는데 100타 이하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막 급해요. 그냥 뭐든지 급해요. 그러니까 익사이팅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낚시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지루하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그리고 낚시하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고기 많이 잡은 사람 없어요. 거의 뭐 통에 한두 마리 잡은 사람이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조카가 마침 그 낚시가 취미예요. 나는 솔직히 그 낚시하는 사람들 그 붕어 잡는데 보면 몇마리 못 잡는데 그거 뭐 거의 뭐 안 잡더라. 그 고기 통에 고기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조카가 멋지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는 좀 똑똑하거든요. 작은 아빠, 낚시가요, 집어넣었는데 계속 고기가 올라오면 그거 재미없어요. 밤새 기다렸는데 한 마리 낚아채잖아요. 그게 최고로 기분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전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진짜 고기가 계속 올라오면 재미없어요. 제가 지금 안데스를 이게 준비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데스 300 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지구력, 체력도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캠핑 생활을 다 해야 되면 여기 숙소 없습니다. 그럼 여기 캠핑 생활 해야 되죠. 뭐 이거 물건들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자전거 뭐 장비들,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여기 맞춰. 제가요 이 남미 안데스를 달리기 위해서 또 한 게 뭐냐면 스페인어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모든 것이 집중이 돼야 여기 오는데 스페인어 못하면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물론 가능합니다. 바디랭귀지. 그러나 개고생해야 됩니다. 제가 파타고니아 4박 5일 동안 숲길에서 길 잃고 조난당했잖아요. 그때 제가 스페인어를 그나마 조금 했기 때문에 조난도 구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를 여기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아타락시아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요번에 제가요, 앞편에 제가 영상에서 찍은 건데, 안데스를 지금 5회째 넘잖아요. 이번에 황홀경은 페루의 한 60%, 콜롬비아의 한 70%,
자가 압권이 폐로인데 쉽게 오는 거 아닙니다. 타락시아가. 그러니까 인생 전체에서 막 그 질식 죽을 것만큼 질식에서 죽을 정도의 그 쾌감을 느끼는 그 순간은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친 놈처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안데스를 넘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철학적 사유, 인문학적 지식과 제가 직접 체험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안데스를 막 넘잖아요. 그럼 버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뭐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다 손을 흔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쳐다보잖아요. 멋진 풍경이 있는 곳에서 대부분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여행객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정이 없이 그냥 안데스를 편안하게 버스 안에서 자면서 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 제 여행 방식 보고 제 후배 하나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형 미쳤어요? 형이 여행하는 방식은 그걸로 먹은 거예요. 걔가 우리나라에서 그 모 방송국의 유명한 연예 오락 프로에 CP까지 했던 애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후배가 그렇게 대드는데 뭐 끌끌끌 웃어야지 내가 뭐 야 내 것도 인정해줘라고 말하기도 싫고 해서 그냥 그러냐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웃어 넘겼는데 제가 지금 우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배낭여행이나 그냥 일반 관광은요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아타락시아의 원리에 의하면 엑스타즈와 응따즈, 모라와 망하의 과정을 느끼려면은 이 과정이 다 동반되어야만 그게 느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리, 에베레스트를 그냥 헬기나 버스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죠?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대단하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보고 웃긴 놈이네라고 비판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댓글이 보면 조금 이상한 그냥 딴지를 거는 그런 댓글이 있던데 저는 비판적인 댓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조금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여기나 하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왜 이성구는 안데스를 5번이나 넘으면서 미친 짓을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인문학적 소양과 더불어서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동기부여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oltera,